며칠 전에는 비트코인이 크리스마스 대방출 박앤세일을 진행했었는데 미국 기준으로 크리스마스 당일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 것인데요. 24,482달러 이상을 찍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크립토 트위터들이 축하 및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트코인 시장들도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많이 상승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다운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사실 오늘 나온 정보들은 많이 없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닥닥 긁어가지고 한번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인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600만원을 넘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내년 3월에 시행되게 될 특근법 때문인데요. 실명 확인 계좌가 없으면 거래소 운영은 불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전에는 벌집 계좌로 연명을 해왔었던 거래소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70여 개의 거래소들 중에 딱 10곳 정도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언론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다행히도 각각 농협, K뱅크, 신한은행 등과 재계약을 협상 중에 있는데요. 그 외 다른 거래소들은 아무래도 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이후 특근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 방향을 가르는 주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대형 거래소들 역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은행과의 재계약이 실패하게 된다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당간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은행들에게 실명 계좌 발급 기준을 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거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잘못되면 불똥 튈 수도 있는데 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야, 너 이거 계획서 하나 써갖고 갖고 와봐. 계획서요? 그러면은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요? 알아서 해 임마, 알아서. 이렇게 말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 직원 같은 경우는 또 잘못되면 자기가 혼나니까 말단 직원을 또 막 갈굽니다. 나 지금 보고서 써야 되는데 이번에 잘못되면 네 책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여기서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한 상사가 금융위원회,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직원이 은행들, 그리고 말단 직원들은 거래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연스럽게 한국 내에서 갑을병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거의 먹이사슬 수준이네요. 자, 아무튼 이 국내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여전히 불안불안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몇 개 나온 알트코인 소식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론드가 이번에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울트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체불가 토큰 기반 탈중화 금융 디파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엘론드는 EGLD, 울트라 같은 경우는 UOS입니다. 자, 올해 있었던 또 다른 경사 중에 한 가지는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된 것인데요. 애당초에 이더리움 2.0 출시가 될 때 스테이킹에 필요한 양이 72만 개인가 5만 개인가 그랬었죠. 근데 지금 벌써 이더리움 2.0에 200만 개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와 동시에 여러 분석가들이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테디라는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7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이모탈 테크닉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800달러까지 가지야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데 힘을 입어가지고 이더리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온체인 분석가, 이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4년 안에 페이팔보다 더욱더 많은 이용자 수들을 갖게 될 것이다. 자, 4년 안에 비트코인은 페이팔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최근 몇 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한 적중률을 보여줬었던 찰스 에드워즈는 2021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까지 오르게 되지 않을까? 못해도 5만 달러! 5만 달러까지도 못 가면은 굉장히 충격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이번에도 그의 적중은 맞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었었죠. 비트코인이 좀 조정받을 것이다 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해시리본 차트에서 매수 시그널이 떴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비트코인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찰스 에드워즈의 예언, 2021년에도 적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비트코인 1억 혹은 2억까지, 못해도 5천만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국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트뽕입니다. 비트뽕. 사람들에게 비트뽕을 나눠주고 있는 찰스 에드워즈였었고요. 그 후에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25,000달러가 목표다라는 분석들이 몇 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외 별다른 분석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엇 웨이브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 3파다. 그렇기 때문에 곧 있으면 조정 4파가 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영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오늘도 토마토 밭에 따뜻한 햇빛 쪼이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